네, 전해드린 대로 정경심 전 교수 오늘 옥중 생활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해서 그 배경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주화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 변호사님,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담긴다고 알려진 게 좀 있습니까? 글쎄요, 오늘 출간한다라고 하니까 네. 아직 내용을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출판사 관계자 빼놓고는 제목을 보면은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라고 하고요. 네. 부제가 깊은 절망, 더 높은 희망 이런 부제인데 네. 사실은 정경심 전 교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전 교수가 구치소 생활을 한 게 1152일 동안 했대요. 그런데 그동안에 혼자 있었으니까 편지도 쓰고 일기도 쓰고 그런 자기 고백의 내용을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라고 하는데 다 좋은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 정경심 교수가 지금 형기가 만료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 내년 8월 정도까지 계속 수용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가석방 기간 중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가석방의 요건이 뭐냐면은 수용 기간 동안에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가석방 기간 중에는 당연히 100% 보호 관찰 대상자 돼가지고 보호 관찰도 받고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이렇게 에세이집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을 펼쳐내는 것이 과연 그 가석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인가? 뭐 이렇게 반성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뭐 판결이 잘못됐다든지 본인이 억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마땅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가석방이 실효가 되는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1심에서 그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왔기 때문에 징역 1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또 가석방 취소 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본인이 책을 써내는 거야 네. 본인의 그 자유이겠지만 예. 좀 조심하고 자숙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가석방 기간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 전 교수 현재 예.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고인인데 이렇게 책을 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는 헌법상 출판의 자유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고 가석방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네. 원하는 경우에는 출판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네네. 가석방의 요건으로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가석방을 하는데 네네. 지금 정경심 교수는 가석방이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가석방이 취소가 되거나 뭐 이런 걸 조금 우려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일기 형식으로 본인이 3년 2개월 동안의 어떤 구치소 생활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동안의 60년 동안의 본인의 삶을 돌아보는 예. 그런 내용의 어떤 에세이 일기 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판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위를 보더라도 이분이 갑자기 기소가 돼서 이후에 이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재판까지 이르렀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재가 되는 것이 아닌 걸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그런 회고를 하는 것은 저는 자유라고 보고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않는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정 교수가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을 보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돈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네네. 감사한 마음 표현한 것은 당연한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찾아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정경심 전 교수가 지난 2년 동안에 받은 영치금이 2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월 2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예. 이 금액은 서울구치소 역대 최고액이라고 하고 서울구치소가 가장 큰 구치소니까 우리나라 그 교정 역사상 거의 최고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원래 예. 1인당 그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 그 최고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느냐. 구치소에서 개인 명의의 통장을 마련해 줬다가 석방 시에 이제 지급을 한단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가 전 교수가 석방됐을 때 예. 아마 2억이 넘는 뭉칫돈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석방을 갖다 했을 텐데 굳이 저런 책을 써가지고 이런 내용까지 다시 또 회자되는 것이 그것이 본인한테도 유리하고 좋은 것이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도 최근에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일가족이 연달아 책을 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행보. 저는 책을 내는 그런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그 친지들, 친척들까지 사실 예.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 이후에 청문회부터 시작을 해서
가족을 포함한 친인척들 전방위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실시간으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SBS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 보도, 그러니까 최성해 그 총장의 직인 그 파일이 압수된 정경심 그 전 교수의 그 PC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중징계까지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사실 당시 27세의 그 조미인 씨가 전부 다 경험을 했고, 개인적으로 예, 본인은 이제 입시와 관련돼서 그런 처분 취소 소송도 전부 다 취하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자기의 어떤 개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다시 재판 얘기로 좀 돌아가서 정전 교수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서 징역 1년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심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그 항소심은 2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2월 그래서 17일? 예. 7월 17일에 첫 번째 공판이 있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공판 지금까지 11월까지 5번 있었는데 예. 마지막 공판 기일이 12월 18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날 결심을 하고요. 그 재판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 생각에 재판 지연할 그 의도인 것 같이 보이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를 증인으로 맞아요. 부르겠다 네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교수가 뭐 2월 1일까지 오면은 그때 증인 신문 한 번 더 하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 2월 8일에는 선고하겠다라고 재판부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네네. 제 생각에 뭐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2월 8일에는 내년 2월 8일에는 1년간의 항소심이 다 이제 끝나고 선고가 될 텐데 제 생각에는 1심보다 더 강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뭐 조국 교수나 아니면 정경심 교수나 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